이건 또 하나의 아티피셜 본입니다. 이게 TiO2죠. 티타늄이죠. 티타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바이오 컨버터빌리티가 아주 우수하고 이미 생체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티타늄의 아주 소양은 보온 그로스를 촉진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보온 그로스를 촉진시키는 티타늄을 믹싱해 가지고 이런 스카폴드를 만들었을 때 뼈세포가 더 많이 분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런 골절 환자에서 옛날 같았으면 여기 메탈이나 이런 스크루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술 후에 다시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즘들은 이런 흡수성 플레이트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데 차관을 두고 실크를 이용해서 이런 플레이트를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실크가 바이오 컴포터블 생체제로서 아주 우수하고, 단 문제가 이제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박테리아 셀룰로스와 믹싱된 이런 플레이트 구조체를 만들었고요. 이런 구조체를 가지고 동물 실험에서 아주 뼈 재생이 훌륭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혈제입니다. 실크 피브로인은 이게 용액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형태에 있다 녹았을 때 강력한 접착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실크 피브로인을 가지고 어떤 종이를 붙인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 왔는데, 저희는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체에 승인된 물질과 혼합을 해서 이런 지혈제를 개발을 했고요. 저희가 이런 지혈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최종적인 목적은, 이건 이제 다른 데서 따온 비디오인데요. 이런 저희가 처음에 개발 때는 코피나 이런 종류의 브리딩을 막을 거로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건샷이라든지 이렇게 매시브 브리딩이 났을 때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재질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시브 브리딩이 났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막아줄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 아프간 전쟁에 사용이 됐었는데 약 실제적인 사망률을 약 4% 이상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출혈만 멈춘 상태에서 병원에서 그 찢어진 혈관 부위만 봉합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같은 공동 연구로 형광 실크입니다. 형광 실크, 유전자 조작을 해서 유전자 형광 실크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누에 고치에서 이런 그린, 그 다음에 레드, 그 다음에 옐로우 색깔을 띠는 이런 형광 실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실크엄 누에를 만들었고요. 이 누에를 가지고 각각의 머터리에 삽입했을 때 효과를 봤습니다. 우선 다양한 지인을 갖다가 트랜스크립션을 해서 이런 형태의 실크를 만드는 형광 실크 누에를 만들었고요. 이 누에 고치에서 실크 퓨린 구조체가 대략적으로 이런 모양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쥐에 삽입을 했을 때 보면 삽입한 후에 1년 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광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형광 실크에서 피브로인 단백질만 추출한 다음에 P53이라 그래서 암의 스페시픽에 반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갖다 콘주게이션 시킨 다음에 안티바디를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형광 실크가 바이오 마커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히 P53에 태깅된 저희 형광 실크가 암세포에 특히 그 뉴클레우스에 이렇게 태깅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형광 실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위 점막에 이렇게 태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점막에 흡수가 되지만 결국은 위라는 거는 pH가 있죠. 산도가. 그거에 파괴되지 않고 형광을 유지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클리니컬 목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처럼 식도가 구멍이 뚫린 경우에 실제적으로 임상으로서는 이 구멍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만약에 수술하다 이런 봉합 부위가 있다, 리키지 새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
최근에 신해철씨 문제도 있지만 이런 음식물이 나와서 봉화염을 일으키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이걸 디텍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저희 형광 실크를 여기다 삽입을 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게 그린 컬러인데요. 바깥에서 육안적으로 이렇게 그린 컬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 이 부위가 리키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봉합을 한다든지 수술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크는 그 외에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포터블 아티피셜 키드니 쪽에 필터죠. 키드니에 사용하는 필터 쪽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면 저희 실크 피부로에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미노산에는 OH, CH3 여러 가지 작용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작용기를 엔자임과 태깅시켜서 엔자임을 태깅시켜서 그 부분에서 필터로 이용하고자 다양한 방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가 꽤 진행이 됐고 몇몇은 저희가 이제 인공신장에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래아라든지 이런 분해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제거하는 그런 필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3D 프린터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활용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D 프린터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 맞춤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원하는 형태를 대량 생산으로 나오는 제품들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에 가장 적합한 거는 아무래도 의료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런 생체 재료를 보다 정확하고 맞춤형으로 프린팅하고 원하는 대로 디자인대로 프린팅하기 위해서 3D 프린터들을 저희가 직접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을 했고요. 이런 바이오 3D 프린터들은 이런 노즐이라든지 플레이트라든지 잉크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구성 자체는 노즐하고 바디, 그다음에 플레이트,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프린팅을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PCL이죠. 폴리카프로 락탐인데 이 히팅이 온도가 한 100도 이상 올라가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미세하게 지금 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프린팅된 이런 구조체고요. 그 외에 이제 하이드로겔 형태도 프린팅이 가능합니다.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하이드로겔 형태로 프린팅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를 점점점 쌓아가고 있죠. 이런 하이드로겔 형태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쓰이고 있는데 젤라틴이라든지 폴릭사모, 그 다음에 뭐 하이루링 애시드 이런 것들을 하고 실크도 요즘 들어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린팅된 이런 스카폴드 자체로 에다 셀을 심을 수도 있고요. 동시에 셀과 같이 프린팅되는 그런 구조체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프린팅단 이런 스카폴드에 세포를 갖다가 심은 다음에 세포가 잘 부착됐고 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제품 중에 하나가 이런 보온 클립이죠. 저희가 뼈가 부러졌을 때 대부분 어떤 플레이트를 댄다든지 여러 가지를 대는데 골절된 부위를 3D 스캔을 정확히 한 다음에 이런 보온 클립을 갖다 대게 되면 그 부위가 이제 힐링이 되는 거죠. 뼈가 잘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크하고 폴리락틱 액시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를 믹싱해가지고 만든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양하게 형태로 저희가 원하는 프린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온 클립을 프린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골절이 된 부위에다가 이렇게 딱 끼게 되면 이게 스테이블하게 고정이 되고 이 스테이블한 상태로 결국은 이제 보온 힐링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게 휴먼 언어 칩이라 그래서 이런 칩 안에다가 이런 올간 세포들을 배양을 한 다음에 신장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이런 구조체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세포들을 배양해서 여기서 올간을 키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뭐 약물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반응을 준다든지 해서 그걸 바로 디텍트 할 수 있는
이런 휴먼 언어 칩, 올간 언어 칩 개념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올간 언어 칩의 장점은 우선 소형화해서 언제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장점이 뭐냐면 이런 각각의 장기들을 연결을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간과 키드니, 그러니까 신장과 폐와 심장과 이런 걸 연결해서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이 인체 장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포 실험을 하게 되죠. 그 세포 실험을 했을 때 간 독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간 세포에만 영향을 줘서 간 세포에만 배양을 해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인체라는 거는 간과 신장, 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구조체의 복합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장기의 영향이라든지 각각의 장기에 대한 서로 인터랙션이 있을 텐데, 그거 없이 독립적으로 어떤 테스트나 약물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적인 이런 약물 검사나 테스트는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 자체가 이런 복합적인 올간이기 때문에, 구조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각 칩으로 만들고 이 칩 자체를 서로 연결을 해서 종합적으로 세포 배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약물이든지 자극을 줬을 때 우리의 이런 유기체적인 것들을 한꺼번에 디텍트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컨셉이죠. 저희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PDMS로 이런 몰드를 만드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다 실크 스카폴드에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끔찍할 거니까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심근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심근 세포를 이렇게 배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광 현미경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심장 세포가 이렇게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심장 약물 같은 것들을 갖다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디곡신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약물을 테스트하게 되면 심장을 빨리 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늦게 뛰는 약물도 있고요. 베타브로커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이 칩 안에서 약물이 들어가고 여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심장에 반응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뛰다가 빨라지다든지 느려진다든지 이 안에는 밑에 부분에 일렉트로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이렇게 심박동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국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약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존의 방법들은 심근세포가 있으면 약물을 넣은 다음에 실시간으로 일렉트로드라든지 그 반응을 보는 게 아니라 약물을 치고 이 세포가 죽었나 살았나 반응이 어떤가 이렇게 보는데, 본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약물을 바로 지입하자마자 그 반응을 바로 볼 수 있고, 또한 이런 심박동수뿐만 아니라 pH라든지 온도 변화라든지 전기 전도대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디텍트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올간 오브 칩 개념은 하여튼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특히 이 마이크로 플루이딕스 이 안에 있는 채널들이 어떤 때는 이제 마이크로 채널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제 나노 채널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구성할 수 있는 이제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각각의 올간들을 만들고요, 칩을. 그 올간들을 모여서 이런 구조체를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약물 모니터링이라든지 세포와 이런 반응들을 디텍트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심장 칩에 대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런 복합적인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PDMS, 그 다음에 3D 컬처, 바이오 센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다 융합되는 이런 학문인데요. 저희는 그걸 갖다 3D 프린터에서 한번 구현해보자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을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밑에 노란색 보시면 이거는 온도하고 온도 감음용 바이오 센서입니다. 여기에 바로 PDMS로 1차적으로 프린팅을, 전에처럼 몰드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프린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겔로 파이브로블라스트를 바로 이렇게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원칩
형태의 칩을 바로 프린팅해서 3D 프린터로 하고 이런 칩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로 해서 최근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